이번 영상은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돈을 버는 능력,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항목별로 말씀드릴 텐데 그중 가장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가져다가 활용하시면 무조건 100% 부자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업소득이 크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없고 운이 좋은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은 큽니다. 잘 되는 사업에 시스템만 갖추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사실 모든 대기업도 처음에는 작은 사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성공 요건은 무엇일까요? 아이템? 천재적인 사업가? 대부분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운입니다. 그만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많은 도움이 있어서 사업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운은 언제 오는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오는 행운을, 그것을 잡기 위해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갈아놓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없이, 친구도 없이, 주말도 없이, 취미도 없이, 퇴근도 없이 안정적인 성공 궤도에 올리기까지, 행운이 찾아오기까지 버텨야 하는 끈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이 과정에 계신 분이라면 의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대중이 필요한, 대중이 원하는, 대중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사업가가 되려고 계속 발전하세요. 곧 다가올 겁니다. 행운이 당신에게로. 두 번째, 근로소득이 크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받는 월급이지만 대체가 불가능한 그 분야의 1등이면 압도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손흥민보다 축구를 잘한다면, 이국종 교수보다 수술을 잘한다면, 내가 변호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이 내가 압도적으로 그 분야 탑이라면 당신이 당신의 급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13살 소녀에게 최고의 투자는 너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그 동네에서 최고의 의사가, 최고의 변호사가, 최고의 중개인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본인에게 투자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나에게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기술이 있고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면 나의 시급은 내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계시든 독보적인 인물이 되세요. 세 번째, 부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신데렐라나 평강공주와 결혼한 온달처럼 배우자를 잘 만나면 됩니다. 삼성의 평사원과 결혼한 이부진 스토리가 당신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파라군이 인기가 많을까요? 왜 유학생들끼리끼리 모일까요? 요즘은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결혼으로 신분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거울입니다. 특히 결혼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 가장 잘 지켜지는 관계입니다.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이뻐 보일까요? 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서로 내가 부족하다 느껴야 상대가 아름답고 애틋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에 투자하세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하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생각을 깊게 하고 적게 말하면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낮게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분을 만나세요. 적어도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결혼 생활은 되지 않을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은 가족관계입니다.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 배우자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향후 100년, 아니 그 이상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지만 절대 쉽게 하지 마세요. 신중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서로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시너지를 내고 서로에게 우상향하는 인생 동반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부자인 가족을 만나면 됩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부자인 경우, 혹은 갑자기 할아버지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즉 가족이 부자이거나 부자가 된다면 본인 또한 부자가 됩니다. 물려받은 자산이 많으면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많습니다. 그 자산이 자산을 낳고 자산의 정보를 불러오고 또 좋은 기회를 포착하고 자산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부는 지속적으로 대물림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아니 가까운 삼성, SK, 현대만 봐도 알 수 있죠.
안타깝지만 부자는 세대를 거치면서 더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부자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의 성장입니다. 다음 세대가 더 큰 성장을 이루도록 가능한 한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합니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는 것이 부를 지키는 가장 싼 투자이니까요. 부자로 태어난 친구가 있다면 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세요. 언젠가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힘이 있는 친구는 작은 호의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재벌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 자식 중 정말 멍청한 인간이 나와도 치명적인 실수를 못하게 전문 경영인과 경영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거든요. 재벌급 정도 되는 집안은 왕자의 게임은 있을 수 있어도 멍청한 자식이 기업을 말아먹는 일은 현실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자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 또한 운의 영역입니다. 나의 친인척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내가 거액을 상속 증여받는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영역은 아니겠지요. 자, 여기까지 돈을 많이 벌려면 부자의 가족이 되든지 부자와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분야의 탑이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로또 당첨을 위해서 노력하란 말로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가능성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손정희, 레이 달리오 등 수많은 거인들이 투자로 부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그 거인들의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거인들의 투자 방식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 거인들이 이런 곳에 투자합니다. 그 분야에 압도적인 인재들이 모여있는 기업에, 그 거인들은 이런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 분야에 압도적인 인재들이 모여있는 기업에, 운이 좋은 사업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미래를 위해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기업, 경영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기업, 경영진이 주주를 두려워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금도 입지가 좋고 앞으로도 입지가 좋을, 지금도 사람이 몰리고 앞으로도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중에서 투자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 공부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그런 지역이 어디이고 그런 기업이 어디인가, 그 가격이 현재 적정한가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절대로 시장에서 돈을 잃을 일은 없을 것이고 100% 투자로 성공하실 겁니다. 부자가 되실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어려우시면 저처럼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정보의 도움을 받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모든 것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투자의 그릇을 키워드릴 수는 있지만 좋은 정보를 드릴 수는 있지만 투자의 그릇을 대신 들고 있을 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맡기라는 분을 만나신다면 그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무조건 피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리스크가 있다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적당한 수익률이어도 시간만 충분한다면 부자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게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만약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정말 큰 부자가 될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밥만 먹고 도서관에서 살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분야라도 가리지 않고 다 읽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기업부터 H까지, A부터 Z까지 그냥 다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읽고 또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수업도 안 들어가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 어떤 상품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만약 직접 할 자신이 없다면 그런 서비스와 상품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를 찾고 그들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 스타트업에 어떻게 해서라도 투자에 참여하고 돈이 없다면 몸이라도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배민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스타트업이었지만 지금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처음에 투자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에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선구안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네이버, 카카오는 또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들거나 그들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렵고 서러운 시절을 겪다 보니 돈의 소중함이 절실한 시간을 겪다 보니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만 집중하고 인생을 산다면 정말 재미있는 인생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은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없고 아픈 노인이 빈곤한 것처럼 처량한 것도 없습니다. 빈곤하면 자식도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그게 현실이 된 사례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꼭 부자가 되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사세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세요. 제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5살 때 여러분 중 한 분이 저에게 투자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 또한 좋은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 이번 영상의 주제는 돈을 어떻게 써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20년 동안 그들의 재무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태어난 계급에 관계없이 나의 신분을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보시겠습니까? 스스로를 부자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중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과연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써야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안 쓴다고 부자가 될까요? 쓰는 돈이 적다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느 정도 써야 돈이 잘 모일까요?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의 사례를 종합해서 그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무조건 안 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무조건 싼 거 사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명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코트가 있어야 하죠. 저가 코트는 10만 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1, 2년밖에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제품의 질도 낮고 유행도 잘 타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니까요. 반면 괜찮은 품질의 캐시미어 코트는 백화점 정가는 150만 원. 아울렛에서는 1년이 지난 2월 상품으로 5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품질은 좋고 디자인은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 디자인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입어도 전혀 싸 보이지 않는,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옷으로 말이죠. 10만 원짜리 매년 사실래요? 아니면 50만 원짜리 사서 10년 이상 입으실래요?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부자들은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으로요. 크게 보고 길게 봐야 현명한 선택을 해야 소비가 줄어듭니다. 무조건 돈을 안 쓰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고객 중에 한 분이 자수성가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연매출은 100억 정도 되는 건실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옷차림은 단벌 신사처럼 매일 비슷하게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옷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운전기사도 고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운전하시고 제네시스도 항상 신형을 타지 않고 출시 후 3, 4년이 지난 차를 중고로 구매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대형차는 감가가 크게 돼서 중고차로 사는 게 좋다고 자랑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검소함은 미덕이지만 연세가 있으실 때 검소함은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유도 생기셨고 품격과 인품에 맞는 소비를 하시는 게 훌륭한 경제 주체로서 존경받고 또 부의 그릇도 키우는 방법입니다. 검소함도 습관이라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명품 시계를 차고 오셨는데 이미테이션으로 멋을 내고 있다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아는 분이 보면 이미테이션인 게 티가 나죠. 모임에도 자주 옷이나 시계를 이미테이션으로 멋을 내고 다니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분 사업상 문제가 있나 봐. 요즘 어렵나 봐.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진짜 거래처에도 소문이 들어가서 선결제 아니면 납품이 어렵다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제서야 제 조언을 들으시고 격에 맞는, 상황에 맞는 현명한 소비를 하려
노력하신답니다. 소비 금액은 전에 비해 두세 배는 늘었지만 오히려 소득은 5배 이상 늘었다는 게 한참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만큼 격에 맞는 소비를 갖추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소비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건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는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습니다. 굳이 돈 들여가며 즐길 이유가 없다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고객이 권하는 술 한 잔은 합니다. 고객이랑 티타임은 자주 갖습니다.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생각하니까요. 이런 시간이 잦아지면 혼자 있는 온전한 저만의 시간에도 술과 커피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중독되는 기호식품의 특징입니다. 평생 술, 담배, 커피 등등 이런 삶의 생존과 관계없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호식품의 비용만 모아도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것까지 아껴야 하나 싶을 정도가 되면 이런 생각이 정말 드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미칠 듯이 소비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지금 홈쇼핑에서 마감 직전이라고 광고하는 저 가방 꼭 사고 싶다면 다른 곳에 집중해 보세요. 신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드라마를, 영화를, 빠져드는 책을 읽어보세요. 어느새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사고 싶다는 물건이 생길 때 적어도 일주일 이상 고민해보고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구매율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충동적인 소비에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돈을 쓰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돈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돈이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돌아오느냐 아님 그냥 흘러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쓸 때도 좋은 일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좋은 곳에 쓰셔야 더 큰 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행운이 있으면 불운이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연 나는 월 소득 대비 얼마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 정확히 소득 대비 얼마를 다시 돌아오는 돈에 쓰고 있었을까요? 돈이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피와 같습니다. 피가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죽게 되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돈이 잘 돌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혈이 생기면 안 되겠죠. 여기서 출혈이란 돈이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만 쓰는 돈, 즉 유흥비나 술, 담배에 쓰는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돈이란 나의 마음이 충분히 있음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쓰는 돈, 진심으로 풍족함을 느끼고 하는 적선이나 타인을 위해 쓰는 그 타인의 고마움을 느끼는 돈입니다. 또 좋은 일을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좋은 선행을 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삼성과 현대가 그렇게 기부를 하고도 왜 작년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는 늘어나고 있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과연 이번 달에 좋은 곳에 얼마를 보내주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베풀 수 있는 충분함을 느끼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당신에게 큰 부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 조금 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나처럼 가난한 환경을 이겨내고 부자가 되었을까? 20년 동안 그들의 재무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태어난 계급에 관계없이 나의 신분을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친구가 있나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정주영 현대 창업자, 토스 이승건, 수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유튜브만 찾아봐도 어려운 환경에서 작건 크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들은 돈을 다루는 능력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그 돈을 다루는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돈을 다루는 능력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돈을 다루는 방법, 그 방법 그대로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능력을 흡수하시고 키우세요. 그리고 실천하시면 100%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돈을 잘 굴리는 능력입니다. 돈을 굴릴 때는 원칙만 지키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 원칙은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상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을 매수해서 보유만 하면 됩니다. 현금을 들고 있지 말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 자산에는 부동산과 주식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고객에게 절대로 코인에 큰 돈 투자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매우 크고 통제 변수가 매우 다양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리턴이 크다는 것은 리스크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돈을 잘 굴리는 법의 제1원칙,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둘째, 코인은 내재 가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사용 가치로 측정이 가능하고 주식은 청산 가치로 측정이 가능한데 코인은 가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코인이 청산될 때 현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떠한 외생적 큰 변화가 왔을 때 사람들이 코인을 다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코인이 생성될수록 전력을 많이 소비해야 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본연의 역할이었던 탈중앙화의 송금보다 현재는 단순히 투기의 대상으로 변모한 것 같아 아쉬운 상황입니다. 유의미한 인류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코인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만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나?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지금 입지가 좋고 앞으로도 입지가 좋을, 지금도 사람이 몰리고 앞으로도 사람이 몰리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플레이션 이상의 해칭을 하면 됩니다. 30년 전에 책 한 권의 가격이 4,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만 원 가까이 합니다. 5배 정도 올랐습니다.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는 1억이면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30억입니다. 30배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좋은 대안이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부동산을 예로 들면 지금도 입지가 좋고 앞으로도 입지가 계속 좋을 것 같고 마이스 사업, 현대차 사옥 인근 개발, GTX도 강남으로 몰리고 지금도 사람이 몰리고 앞으로도 더 몰릴 것 같습니다. 주식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기업, 경영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기업, 경영진이 주주를 두려워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됩니다. 투자 공부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그런 지역이 어디이고 그런 기업이 어디인가, 그 가격이 현재 적정한가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절대로 시장에서 돈을 잃을 일은 없을 것이고 투자로 100% 성공하실 거라 장담합니다.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비쌀 때 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어렵다면 저처럼 업으로 삼고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모든 것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투자의 그릇을 키워드릴 수는 있지만 좋은 정보를 드릴 수는 있지만 투자의 그릇을 대신 들고 있을 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맡기라는 분을 만난다면 그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무조건 피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자의 1원칙,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리스크가 크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적당한 수익률이어도 시간만 충분하다면 부자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게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부동산은 20년 전에도 비싸다고 했고 10년 전에도 비싸다 했습니다. 언제나 자산은 가격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는 법입니다. 내가 자산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데 외생적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격이 낮아진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위기는 꼭 옵니다. 그때 새로운 부자가 탄생합니다. 항상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자산의 본질, 내재 가치에 주목하고 있어야 그게 보입니다. 부동산은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고 금융 없이는 투자가 어려운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목돈을 모으는 과정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주식이 좋은 투자 자산이 됩니다. 사실 부동산보다 주식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부동산은 강제적으로 레버리지를 싸게 끌어다 쓰니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지 원래 기업이 돈을 더 잘 법니다. 지가의 가치 상승보다는 장사를 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과 함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난 10년간 돈을 쓸어 담았던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돈을 많이 들고 있고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기업, 경영진이 주주를 부려하는 기업, 경영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세상에는 좋은 기업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과 함께 하세요. 기업이 돈을 잘 벌수록 나의 자산이 계속 상승하는 복리의 마법도 함께 누려보세요. 어떻게 저는 돈을 굴리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냐? 도서관에 있는 투자, 재무, 주식, 부동산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책 한 권 살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부자가 되는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없었고 부모님도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만 했고 도서관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냥 다 읽었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어서 읽어봐서 내용이 쉬운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재무와 회계와 관련된 수업, 명망 있는 경제학과 교수들의 수업만 찾아다녔습니다. 부자인 친구들과 인연을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 그들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어떤 투자 수업을 시키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이 노력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과 투자 구루들이 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발끝이라도 따라가려 매일 고군분투하는 게 이번 생의 제 업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중 마지막 시간인 잘 모으는 법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죠. 어느 능력 하나라도 빠지지 않으니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도 4가지 능력이 어느 능력이 부족한지 체크하시고 채워 넣으시면 무조건 부자가 되실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4가지 능력 중 마지막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지금 시작합니다. 돈은 모여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돈은 나의 그릇만큼 모입니다. 조금씩 나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은 단순히 안 먹고 안 입는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릇을 키워야 자연스럽게 나의 그릇에 담기는 돈의 양이 커집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은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설사 잠시 추락을 했을 때도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재기에 큰 도움을 줍니다. 크고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실패하고 밑바닥으로 추락한 경험이 많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쌀가게 폐업, 자동차 수리소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고 그 빚을 갚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정미소 사업 실패로 나이 30에 부모님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그 첫 단계가 작은 돈도 소중히 생각하기입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사소한 마음가짐 하나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대할 때도 소중하게 대하고 귀히 여겨야 그 돈이 친구들을 데리고 몰려옵니다. 돈도 자기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람마다 타고 태어난 그릇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 그릇의 재질도 다릅니다. 어떤 그릇은 강철처럼 강한 열과 망치질을 해도 잘 커지지 않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찰흙처럼
손으로 눌러줘도 쉽게 늘어나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생 그 그릇을 키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분은 정확히 자신의 그릇만큼 담기게 됩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그릇만큼 부를 가지게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도 몇 년 안에 파산하는 사람이 왜일까요? 자신의 그릇에 넘치는 부가 들어오면 그 부는 다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밝게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타인을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다는 신호를 내면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면에서 저렇게 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부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나도 될 수 있다는 강한 마음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타인을 배려하면 나도 배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베풀면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에 집중하세요. 부유함을 느끼세요. 평온함을 느끼세요. 그냥 편안한 감정이 들면 됩니다. 당연히 풍요롭고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매월 돈은 들어오고 매월 돈은 모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평온하고 풍요롭게 집중하면 됩니다. 생활은 여유 있고 풍요롭습니다. 불필요한 사치, 향락, 융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여유가 넘치고 생기가 돕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돈을 모으는 법은 본질적인 내면과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매월 모으고 싶은 금액을 미리 정합니다. 소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계획한 소비 금액 이상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의 약속이고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킨다는 생각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기간에는 부끄럽게 사셔야 합니다. 어디 가서 밥값, 술값 내는 자리에 나가면 안 됩니다. 모임이나 만남에 쓰는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수도승처럼 일터와 집만 반복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셔야 돈이 모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유혹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혼자만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취미로요.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책, 영화, 드라마가 좋습니다. 많은 인생을 간접 체험할수록 좋습니다. 돈을 모을 때는 기술적으로 세 가지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적금. 둘째, 대출. 세 번째가 대상자산입니다. 첫 번째, 적금은 돈을 모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자가 활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월 월급을 받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 계획하기가 편리합니다. 각 은행마다 이벤트성 적금이 있습니다. 적금의 금액의 한도는 낮지만 금리는 높은 상품, 이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통차 돌리기를 하세요. 매월 30만 원밖에 입금을 못하지만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3% 이상 높은 이벤트성 적금 상품을 각 은행별로 가입하면 됩니다. 은행이 5개면 150만 원을 적금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이벤트를 잘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돈을 모으는데 대출을 활용하라고 조금 의아해 하실 텐데요. 대출이 돈을 모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 대출, 주담보대출, 사업자 보증금 대출을 받은 다음에 매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매월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 나간다면 돈을 모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대출이 있으면 소비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살아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상 자산입니다. 적금으로 돈을 모으는데 그 금리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식, 외환, 채권, 파생상품 등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고 매월 매수하면 됩니다. 자동 매수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돈을 모을 때 먼저 매월 모으고 싶은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만큼 돈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적금, 대출 원리금 갚기, 대상 상품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중에 소비할 금액을 계획해서 계획에 맞는 소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생활이 단순해지고 돈에 대해 크게 생각할 일이 없어지고 평온해집니다. 나는 그냥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얼마가 모일지 아니까 돈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만 집중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돈을 모으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부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